그래서 오늘은 전반부를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같은 경우는 후반부를 그렇게 해설하도록 할 건데, 일단 이제 요 9월 모의평가를 갖다가 오늘 내가 풀어봤는데요. 계속 내신 시간이라서 시간이 없어서 오늘 내가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문제를 풀면서 좀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같은 경우는 내가 느꼈을 때는 조금 더 쉽다라고 나는 생각은 했어요.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근데 정답률을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6월 모의평가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6월 모의평가보다 조금 낮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수험생들이 느꼈을 때는 조금 지난 6월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렵게 느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앞쪽 부분에서 이제 신유형 문제가 제일 앞쪽에 이제 위치가 돼가지고 아마 좀 당황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주제 찾기 문제가 좀 줄고, 그렇죠? 밑줄 친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그거 묻는 문제가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는 아마 수험생 입장에서는 약간 빈칸 추론 문제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좀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해설의 포인트는 내가 이제 6월 모의평가도 그렇고 작년 것도 그렇고 다 문제를 섞어놨는데, 그래서 오늘 그 9월 모의평가 해설을 갖다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수능이 지금 한 60일 정도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공부 방식을 바꿔서는 답이 없겠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6월과 9월이 완전히 거의 똑같이 문제가 출제가 된 것도 굉장히 좀 많고, 특히 이제 보기적인 것 같은 경우도 이제 유사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남은 60일 시간 동안에는 완벽하게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매일매일 단어 외우고 해석하는 거는 기본이고 문제는 다른 거 풀 거 없어요. 알겠죠? 그렇죠? 이따 9월 해설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똑같이 나왔어. 그래서 느끼셔야 되는 거를 못 느꼈으면은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치? 이번 9월 모의평가를 갖다가 풀면서 느껴지는 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공부를 갖다가 시키는 대로 똑바로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해설을 갖다가 이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 흐름이 주제적으로 너무 똑같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내가 빈칸 문제를 좀 풀다가 이건 좀 해도 너무하지 않나 싶은 문제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앉아 계시는 개 중에서 같은 경우는 아마 문제 푸셨을 때 이게 전 맨날 그렇게 막 핏줄 세우면서 강조했던 그 주제구나 라는 걸 느끼셨을 텐데, 그걸 느껴야 되는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니죠. 거의 내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문제가 다 똑같은 주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 9월 모평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들만큼은 막힘없이 잘 푸셨어야 됩니다. 근데 공부가 덜 됐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보기가 제대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도 감이 안 잡히시고 뭐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감이 안 잡혀 계시면 정말 헛고생하신 거야. 알겠죠? 그렇죠? 근데 시키는 대로 잘 공부를 하셨으면은 이번 9월 모평을 푸셨을 때는 좀 느끼는 바가 좀 있었을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바로 보시죠. 한 장 넘겨가지고 21번 문제부터 바로 볼 건데, 21번 문제가 이제 신유형 문제로 출제가 된 거였죠. 그렇죠? 근데 이미 우리가 이제 9월 모평을 보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이죠. 지난주 토요일에 내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9월 모평에도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수능에도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빨리 앉으세요. 요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지난주 토요일날 내가 분명히 해설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요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내가 강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6월 모평과 정말 똑같이 냈는데 그걸 느꼈어야 돼. 알겠지? 그치? 6월과 똑같이 나왔다는 걸 느꼈어야 되고 아무 생각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하신 다음에 문제 풀자 이랬으면은 지난주 수업 들으냐 마나였어. 알겠지? 그치? 자, 그러면 문제를 갖다 한번 볼 건데, 잠깐 내가 시간을 갖다 1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문제를 갖다가 쭉 보시고 정답도 다시 한번 쭉 풀어보시죠. 21번입니다. 한 장 넘겨가지고.
자, 이미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은 문제를 갖다가 다 풀어보셨기 때문에 1분 정도만 내가 시간을 드렸어도 충분히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제지만 정답이 이거 50%대인데 절반 정도밖에 못 맞췄다는 소리인데 의자 조금 당겨 앉으시고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9월 모평 해설이어야 알겠죠? 수능이 며칠 안 남았어. 자, 그러면은 21번 문제를 갖다가 통해서 제일 첫 번째로 일단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보기 5가지인데 이 보기 같은 경우는 의미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 2가지가 아주 의미가 깊어.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5가지 보기에서 어떤 의미를 갖다가 캐치를 했었어야 되냐면 일단 내가 보기 5개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1번부터 한번 보십니다. 밑에 보기 분석에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 개인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운이 좋아야 만들어진다 이거야. 있죠, 그렇죠? 2번은 이렇게 됩니다. 발견이라는 것은 만들어질 수 있다 오로지 기존의 지식이 있어서만. 자, 그러면은 지난주 토요일 날 뭐를 갖다가 강조를 드렸었냐? 야, 보기 5가지를 갖다가 먼저 읽고 어떤 정보를 갖다가 찾아야 되겠다 가이드라인이 안 서면 문제 풀지 말라 그랬어요. 알겠죠, 그렇죠? 이번 9월 모평을 갖다가 풀었을 때도 5개 보기를 갖다가 읽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다가 정리가 안 됐으면 문제 못 풀어요. 52%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잘 봐. 1번과 2번을 갖다가 딱 봤었을 때 어떤 정보가 딱 캐치가 됐었어야 되냐면 1번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말이 뭐라는 거야? good fortune이라는 거예요. 형광펜 밑줄 치세요. 1번에다가 good fortune. 무슨 말을 갖다가 하는 거냐면 1번 같은 경우는 누가 있어야지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운이 좋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잘 봐. 2번까지를 갖다가 딱 읽는 순간 9월 모평과 똑같이 풀었어야 돼. 9월 모평에도 이렇게 풀었어야 돼. 이번 주 수요일 날. 2번 보기를 갖다가 읽는 순간 1번과 딱 대비가 되는 정보가 뭐가 됐어야 되냐면 2번에 형광펜을 갖다가 치세요라고 한다면 어디 치시겠어요? 디스커버리에 치면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2번은 당연히 어디다가 형광펜을 갖다가 쳤어야 돼? existing knowledge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그런 맥락 속에서 3번을 갖다가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될 거야. 잘 봐봐. 구조를 잘 봐. 한 사람의 천재성이라는 것이 혁신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적 요소다. 질문해 볼까요? 어디다가 형광펜을 갖다가 치실 겁니까? 원스 지니어스겠지. 갈피가 잡혔어야 돼. 알겠지? 그치? 잘 봐봐. 요 문제 요번 주 수요일 날 푸셨을 때 2번까지를 갖다가 읽고 지금 내가 형광펜 쳐드리는 걸 못 쳤잖아? 그럼 문제 못 풀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브레이크스루에 집중을 갖다가 하고 있다. 창의성에 집중을 갖다 한다. 정답 못 풀어요. 52% 안에 못 들어갑니다. 1분 30초 내에 문제 못 풀어. 정확하게 2번 보기까지를 갖다가 보고 2가지 정보가 형광펜이 쳐지고 3번을 읽는 순간 확신을 느꼈어야 돼. 이 지금 출제자는 뭐를 갖다가 요구하는 거다? 뭐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냐? 원인을 찾으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있죠? 그렇죠? 그럼 4번을 갖다가 딱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 개인은 칭찬받을 게 없다. 뭐에 대해서? 창의적 성취에 대해서. 감이 오시죠? 그렇죠? 4번은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형광펜 밑줄 쳐보세요. Individuals receive no credit까지 형광펜 밑줄. 자, 그러면은 4가지 보기를 갖다가 봤었을 때 제일 처음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거야. 잠깐 칠판을 갖다가 봐보세요. 1번부터 4번까지를 갖다가 봤었을 때 내가 이런 표현을 갖다가 써볼 텐데 이 표현이 어색하시면 안 돼. 보기 1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부적인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딱 지식에 대한 얘기니까 세부적인 얘기야.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뭐냐? 똑같이 세부적인 얘기야. 자, 근데 내가 질문 한 가지를 갖다 해볼게. 4번까지 보기에서 2가지 보기가 서로 양립되죠. 그렇죠? 대립되는 거 느끼셨어요? 몇 번과 몇 번이 양립되는 거야? 3번, 4번. 이랬죠. 그렇죠? 3번, 뭔 뜻이었어? 한 사람의 천재성이 혁신에 중요하다. 이거고. 4번은 뭐래요? 개인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잖아. 무슨 말인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3번과 4번은 뭐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내용이긴 하나 3번과 4번은 서로 대립되고 있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었어야 돼. 그러면 5번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내가 아까 전에 이 문제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을 갖다가 드렸냐. 이 문제의 5가지 보기가 2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했죠. 첫 번째 중요한 측면이 요거를 일단 파악을 하는 거야. 이리치 그치? 그 다음에 2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요런 형태의 문제가 내 기억으로는 3년 동안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의미가 깊어. 이 문제가 이번에 나왔다라는 게. 그럼 뭐가 의미가 깊냐라고 한다면 잘 봐봐. 5번 보기를 갖다가 해석해 볼 테니까 딱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미리 내가 정보를 드릴게요. 1번부터 4번까지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인 보기죠. 요거 딱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5번을 갖다가 딱 해석하는 순간 뭘 느꼈어야 되냐면 5번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게 아니라 포괄적인 보기구나라는 걸 느꼈어야 돼. 지금 졸면은 자살행위야. 자살했어요. 벌써 죽어버릴 거야. 나가서 진짜로.
줄면 안 돼 지금. 9월 모평 해설인데. 그래서 5번을 갖다가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 보세요. 사람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만들어진다. 갈피를 잡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의성이 만들어졌다. 이건 지금 중요한 정보가 아니야. 1번부터 5번까지 다 얘기하는 거니까. 돌파구를 만들었다. 창의성의 성취를 갖다가 했다. 창의성이 만들었다고 다 같은 말인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건 원인인 건데 5번에 이렇게 써놨어. 개인의 창의성은 만들어진다. 오로지 창의성이 만들어지기에 필요한 조건들에서 딱 느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5번 보기에는 딱 소름이 돋았어야 돼. 아, 어떤 단어를 보고 딱 소름이 돋았어야 돼? necessary conditions예요. 현관펜 줘놓으세요. 무슨 말을 갖다가 하는 거냐면 보기 5번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를 갖다가 하자면은 1번부터 4번까지 얘기를 갖다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포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조건들도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조건들이야. 그래서 5번 보기를 갖다가 딱 읽는 순간 얘 같은 경우는 뭐다? 굉장히 포괄적인 보기를 갖다가 한 가지를 써놨다라는 건데 잘 들으세요. 잘 봐봐. 요까지가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이 포괄적인 거에 대한 얘기인데 지난 3년 동안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없다라는 게 무슨 얘기를 갖다가 했던 거냐? 잘 들어야 돼. 3년 동안 같은 경우는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정답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포괄적인 얘기 같은 경우는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정답인 경우가 거의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 5번이에요, 지금. 그럼 내가 질문해볼게. 잘 봐봐. 5번이 정답이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해? 항상 내가 얘기했던 거. 3가지의 예시를 갖다가 드렸다. 3가지의 주제를 갖다가 던졌다. 정답은 뭐예요? 3가지를 전부 다 포괄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이 문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글을 갖다가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을 갖다가 딱 했어야 되냐면 보기 5번을 갖다가 보는 순간 마음의 대비가 됐어야 돼. 만약에 이 글에서 1번, 2번, 3번에 대한 얘기를 다 한다. 그럼 정답 뭐가 돼야 되는 거야? 5번이 정답인 거예요. 1번 얘기만 해야 답이 1번인 거고 2번 얘기만 해야 2번인 것인데 추후라도 조금이라도 3가지를 갖다가 다 던지고 있다? 정답 그대로 5번 골라야 되겠다고 마음가짐을 안 갔잖아요? 못 골라요, 정답. 절대로 못 고르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5가지를 갖다가 보고 1번, 2번, 3번의 세부적인 얘기가 다 나온다라고 한다면 나는 5번을 골라야지 라는 마인드가 없으면 정답 못 골라요, 5번.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추셨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인드 세트가 안 돼 있었으면 이거 실제로 찍은 거야.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래서 5번에다가 잘 필기를 갖다 해놓으세요. 포괄적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두시냐? 1, 2, 3, 4가 다 나오면 정답은 5번이다. 적으세요. 그대로 적으세요. 잘 쫓아와야 돼요. 오늘 9월 모평이야.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수능이 지금 6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 자, 그러면은 요 타이밍에서 우리가 뭐를 갖다가 볼 거냐? 6월 모의평가 문제를 갖다가 한번 볼 건데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면은 29번 있죠? 한 장 넘겨서 29번. 여기 이제 올해 6월달 모의평가에 요 문제였어. 신유형이 나왔던 거거든. 근데 잘 들어. 지난주 토요일날 내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틀림없이 밑줄 쳐져 있는 단어의 의미를 갖다가 묻는 걸 올해 신유형으로 만약에 교수님이 출제를 갖다 하신다라고 한다면 올해 수능까지도 어떤 주제가 당연히 테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야 나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갖다가 안 물어보겠다라는 거였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이 단어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갖다가 묻고 싶은 게 아니라 맥락적인 의미를 갖다가 파악하는 걸 요구할 거다라고 했고 맥락적인 의미는 바꿔 얘기하면 뭐였어요? 구조적인 얘기였죠. 그죠? 그래서 29번을 갖다가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논이라고 한 다음에 내가 그때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이거는 뭐였어?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복습하는 셈 치고 논에다가 한번 형광펜을 갖다가 치신 다음에 옆에다가 적으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 자, 그러면 새록새록 기억이 좀 나셔야 되는데 뭐가 생각이 나셔야 되냐라고 한다면 논리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됐었어. 29번에서는 어떤 얘기를 갖다가 했었냐면은 논이라는 말 자체가 있잖아. 논이라는 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 논이라는 말 같은 경우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같은 경우는 얘와 연관성이 있는 게 당연히 누가 돼야 되겠다? 질문이 돼야 되겠다. 그렇죠? 얘랑 연관성이 있는 1차적인 친구 같은 경우는 질문거리들이 전부 다 이 답변과 연관성이 있었어야 돼. 그런데 이 문제에서 같은 경우는 내가 뭐라고 말씀을 갖다가 드렸었냐면 질문이 하나로 안 끝났죠. 그렇죠? 그리고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뭐였어? 예시의 일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
기억나시죠? 그렇죠?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답변이라는 것 자체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은 질문일 거라는 것이고, 그리고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예시의 일부분이었단 말이에요. 1980년대인가 50년대 기억도 안 나는데 연도가 나오면서 예시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예시의 시작점이 어딘지를 갖다가 찾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멘트가 기억나야 돼. 뭐가 기억나야 되냐면 질문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예시의 일부분이라고 한다면 예시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3문장, 4문장 가까이가 다 예시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 4가지 예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4가지 예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얘기냐?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4가지 예시를 갖다가 다 포괄할 수 있는 한 가지 녀석을 갖다가 찾아야 되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주제였단 얘기. 그렇죠? 그래서 이 예시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누구를 갖다가 이끌게 돼야 되는 거냐면 이 문장의 주제를 갖다가 찾게 되면은, 이 문장의 주제를 갖다가 만약에 찾아서 A라고 이거를 던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황색도 마찬가지로 A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대답도 마찬가지로 A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 구조였던 거야. 무슨 말인지 기억나시죠? 그렇죠? 요거를 일단 필기를 갖다 해놓으세요. 그래서 잘 봐봐. 주황색과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연관성이 있기는 있으나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주제랑 요 주황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겠지. 그러나 간접적이라고 할지라도 A라는 주제는 전부 다 동일해야 된다. 이게 끝이었어요. 됐나요? 그래서 논에 대한 대답에 대한 의미 A는 누가 가져야 되겠다? 얘를 통해 가지고 정답을 구하세요라는 게 구조적으로 해석하라는 것의 의미였어.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 그럼 그대로 적용을 갖다가 시켜보자라는 겁니다. 현관펜 꺼내신 상태에서 대괄호를 갖다가 쳐볼 건데 어디서부터 대괄호를 갖다가 칠 거냐? 잘 봐봐. 위에서 6번째 줄에 in 1964 찾으셨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다가 예시였지. 어디까지가? 질문까지 통째로 다 대괄호 치세요. 자, 그런데 요 말 기억날 거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무턱대고 우리가 예시가 시작된다라는 건 얘기할 수 없지만 예외가 한 가지가 있다. 예외가 뭐였어요? 생각해보자, 상상해보자, 말해보자. 기억나죠? 그렇죠? 얘는 지금 누구 쓰고 있었습니까? 바로 왼쪽에 consider this 현관펜치. 그러면 consider this라는 말은 100명 붙잡고 100명한테 다 물어봐도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예시가 돼야 돼. 그래서 consider this 위에다 적으세요. 예시. 됐나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했어. 왜냐면은 그에 따른 주제가 누구였냐? Well, doubtless, we would가 주제였어요. 그렇죠? 현관펜 쳐보세요. 또 가만히 보니까 얘도 또 뭐야? 질문에 대한 답변이지, 그치?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내가 문제 어떻게 풀어드렸어요? Doubtless we would에 대한 이것도 대답이니까 앞에 나와 있는 2개 질문 있고 요거 대답 읽으면 정답 나왔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가지고 9월달 문제를 보자라는 거죠. 이번에 나온 문제를 보세요. 자, 잘 정리하시고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잘 복습을 하셔야 돼.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 부분에다가 밑줄을 갖다가 친 다음에 딱 보니까 제일 마지막 이렇게 끝나. he note 현관펜치. 그대로 뜻이 뭐예요? 그가 말했다. 이거 뭐야? 인용이네, 그치? 인용 적으세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제일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예시야.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누구를 찾으려고 했었어야 되는 거야? 어디서부터 주제가 나올까를 찾았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왜? 예시의 내용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제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딱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자마자 he notes라는 2가지 글자를 보고 인용 예시네. 그러면 이 예시의 내용은 6월과 마찬가지로 누가 결정해야 되겠다? 주제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야 돼. 그래서 어디까지가 예시일까를 찾아봅시다 이 생각을 하셨어야 돼. 뭔 말인지 됐죠? 그래서 히노트 밑에다가 적습니다. 어디까지 예시인지 찾자. 이게 첫 번째 문제를 푸는 방식이었어. 됐나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가 예신지를 갖다가 찾으려고 이제 우리가 해보는 건데, 잘 봐봐. 내 시각대로 그대로 쫓아오시면 됩니다. 바로 전 문장을 갖다가 보니까 읽을 수 없는 엄청나게 긴 글자의 사람이 등장하죠. 그렇죠? 현관펜 밑줄 치세요, 그 사람. 바로 전 문장의 시작이야, 그치?
자, 이거 마찬가지로 얘가 누구겠어? 아까 전에 제일 마지막 문장에 있었던 he겠죠, 그쵸? 자, 그럼 예시의 일부분이죠, 여기는 지금. 됐죠? 자, 그럼 또 전문장으로 가봅니다. 전문장으로 가봤더니 세미콜론 한 다음에 나왔다, 나왔어. 누가 나왔어? consider. 보이세요? 한가펜 밑줄죠, consider. 그러면은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예시야. 그치? 그러면 또 전문장으로 가보자라는 거죠. 또 전문장으로 가봤더니만 명시를 해놨어. 뭐라고? 예컨대라고. 현관편자 for instance.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시간을 내가 20초 줄 테니까 빠르게 다시 한번 보세요. 요까지 예시라는 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야 돼. 다시 한번 글 보세요. 됐어요? 어렵습니까? 딱 세 가지 단어만 봤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읽을 수 없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consider, 세 번째 예컨대. 되셨어요? 그러면 결론은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야? 위에서 세 번째 줄에 현관펜 밑줄 치십니다. Creativity result from 요 문장 현관펜 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까지가 이제 우리가 뭐냐면 스텝 2가 끝난 거야. 이해됐죠? 그쵸? 자, 그럼 다시 제일 처음 우리가 스텝 1에서 했던 게 뭐예요? 보기 5가지를 갖다가 보고 무슨 마인드를 갖다가 가졌어야 돼? 만약에 이 글이 지금 현관펜 친 문장을 갖다가 읽었는데 행운에 대한 얘기한다? 정답 1번이겠죠. 기존의 지식에 대한 얘기한다? 2번이겠지. 한 사람의 천재성에 대한 얘기다? 3번이겠어. 만약에 사람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4번이겠어. 그리고 5번이 중요한 마인가짐이었어. 마인가짐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었어요. 5번은 뭐였냐면은 위에 4가지를 갖다가 다 겹쳐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5번을 골라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요 문장을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정답이 나오는지 느껴보라는 거예요. 보세요. 갑니다. 요 문장. 창의성이라는 것은 만들어진다. 복잡한 상호작용으로부터 만들어진다. 한 사람 또는 그녀의 환경, 문화 이까지 해도 못 알아들었을까 봐 또는 달려있다 시간까지. 타이밍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운이겠죠. 컬처 정확하게 배웠죠. 지난주 토요일날 컬처 뭐의 정반대라고 배웠습니까? 인디비주얼의 정반대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병렬로서 4가지를 갖다가 써놓은 게 너무 소름 돋는 게 뭐냐면 보기 1번, 2번, 3번, 4번을 다 지금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 4가지의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창의성이 만들어진다. 정답 5번 말고는 아무것도 못 고르는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자, 나봐보세요. 잘 봐봐. 내가 지난주 토요일날 분명히 강조를 갖다가 드렸는데 올해 수능은 특히 그러다라고 했는데 마음가짐을 바꿔야 돼. 내가 해석을 갖다가 한 다음에 무슨 정보를 갖다가 찾아야 되겠다. 지시문을 갖다가 완벽하게 해석한 다음에 보기 5가지를 완벽하게 해석을 갖다가 해가지고 요 내용 A라는 내용 정답 구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랬어 수능은. 지금 이 문제 봐보세요. 5번 정답 왜 못 갈랐겠어요? 5번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현관펜 친 문장에서 하나, 둘, 셋, 4개를 갖다가 통해서 1번부터 4번까지 다 써준 거거든요. 그래서 21번 문제 9월에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물론 아직 모르죠. 수능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6월, 9월 다 냈는데 수능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안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올해 수능 문제를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의 마인드는 확실한 거예요. 지금 내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강조드렸던 그 마인드를 갖다가 인식을 못 하시면 공부 포기해야 돼. 못 알아먹겠다? 네가 이상한 거야. 이건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식적인 얘기를 갖다가 내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해석뿐만 아니라 해석은 기본이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구조적으로 글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렇죠? 제일 첫 번째 문제 아주 가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잠깐 잘 봐봐. 밑에 거 내가 보기 5가지를 갖다가 써놨는데 이게 이제 올해 6월 달에 나왔던 보기 5가지예요. 정답률이 23번 문제로 49%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절반밖에 못 맞췄었는데 5개 보기 지금 읽어봐. 시작. 올해 6월 거야. 5개 보기 읽어보세요. 그리고 느끼는 바가 있어야 돼. 자, 됐습니까?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뭐를 갖다가 느껴졌어야 돼?
주제 자체가 굉장히 겹친다라는 걸 느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있지, 그치? 잘 봐봐. 창의성을 과학 발견으로 바꾼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다 같은 얘기야. 오케이? 1번에 현가펜 치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다 현가펜 치겠어요? 커뮤니티 현가펜 딱 쳐야 되겠죠. 보이죠? 커뮤니티 현가펜 치세요. 2번에 현가펜을 갖다가 치세요라고 한다면 어디다 현가펜 쳐야 돼? first에다 딱 현가펜을 쳤어야 되겠지. 3번에다가 현가펜을 갖다가 치세요 하면 어디다 써야 돼? 론리 지니어스인데 해도 너무하지. 위에 3번과 아래 3번과 똑같아요. 너무 똑같이 냈어. 이건 진짜 너무한 거예요. 이건 좀 약간 교수님이 너무했어요. 너무 문제를 갖다가 쉽게 내겠다라고 마인드를 갖다가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연속성이 있게 내버려. 이건 못 느낄래야 못 느낄 수가 없게 문제를 내버렸어요. 4번 한번 봐보세요. 4번에서 현가펜을 갖다가 치세요 하면 뭡니까? Scientific Discovery 예죠. 5번은 뭐가 돼야 돼? Social Prejudice. 됐습니까? 잘 봐봐. 5개 보기 살짝 딱 한 가지 바뀐 거야. 1번부터 4번까지는 마찬가지로 세부적인데 위에 21번에는 보기 뭐가 추가됐다? 5번 보기가 추가됐다. 포괄적 보기가 추가됐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근 3년 동안 포괄적인 보기가 정답인 적은 거의 없었는데 아주 의미가 깊은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다 말씀드렸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다 얘기했거든. 그래서 장시간 동안 내가 요 문제를 갖다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겉으로 얘기한 모든 맥락들을 갖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알겠죠? 그렇죠? 답 넘겨서. 자, 27번 문제인데 요게 2012학년도 9월달 모의평가 문제. 얘는 안 풀어보셨죠? 풀어보세요. 지금 시작. 자, 1분 드리죠. 정답 구해보세요. 고민하셔야 돼. 엄청 고민해야 하고 엄청 집중해야 돼. 자, 이제 정답 구하세요. 자, 그만 됐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정답 못 구했으면 못 구한 거야. 자, 칠판 봐보세요. 잠깐만 나와보세요. 내가 지금 2012학년도 9월달 모의평가 27번 문제를 갖다가 넣어드렸는데 이거 정답은 39%죠. 근데 잠깐만 나와보세요. 잘 봐봐. 지시문 보지 말고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봐. 자기가 파악한 정보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제일 앞에 같은 경우는 뭔가 예시가 나왔어, 그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과 관련된 예시가 나왔어. 다 이해했죠,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예시가 등장을 하는데 애들이 아니고 뭐 사람들을 갖다가 데리고 이제 잼을 갖다가 뭐 골라라 뭐 이런 예시가 나왔단 얘기야. 일 있죠, 그쵸? 내가 다른 거 말씀드리는데 수능 시험에 27번 같은 거 나오잖아. 이거 정답은 30%대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 딱 그냥 봤었을 때 다 맞는 것 같거든. 답을 못 고릅니다.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해석이 아예 안 돼. 그러면 그냥 좀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문만 못 알아듣겠다 하는데 막 잼 나오고 막 이렇게 귀엽다 이러다 보니까 잼 나오네 맛있겠다 막 이러면서 뭐 무슨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해석은 된다라고 하니까 다 맞는 것처럼 보이고 해석은 뭔가 되는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알 거는 같은데 이상하게 답이 뭔가 자꾸 애매하게 답이 다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을 많이 끌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딱 풀고 난 다음에 한 5분, 7분 딱 가 있는 거죠. 그대로 말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를 갖다가 푸는데 만약에 지금 2분 30초 동안 못 푸셨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민을 갖다가 많이 하셨다라고 한다면 뭐가 개념이 없는 거냐면 아직 요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지금. 세부적이고 포괄적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앞문제로 귀찮지만 다시 한번 넘어가 봐. 앞문제로 넘어가가지고 잘 봐봐. 1번 보기부터 5번까지 보기에서 필요 없는 정보가 있었죠. 아주 강력한 필요 없는 정보가 누구였어? 창의성과 관련된 건 아무짝에 의미가 없는 거지. 왜? 1번부터 5번까지 싸그리 다 뭐 하겠다라는 거야? 창의성을 다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뭐만 다른 거야? 원인만 달랐던 거지. 그거를 일단 필기를 해놔야 돼. 5개 보기를 갖다가 쭉 묶은 다음에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 결과 적으시고 창의성 증진 적으세요. 5개 보기를 쫙 묶은 다음에 결과 딱 적으시고 창의성 증진 그리고 옆에다가 다 똑같음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요번 주 수요일 날 요 문제를 갖다가 푸셨을 때 무슨 생각을 했어야 돼? 창의성 증진 중요한 정보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어야 돼. 알겠지, 그치? 그럼 5개 보기에서 핵심은 뭐였던 거야? 뭐가 창의성을 증진시키는데 그게 달랐던 거야. 동의되시죠, 그쵸? 자, 그럼 요 문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앞으로 넘어가가지고 자, 27번 요 문제를 갖다가 봤을 때 똑같이 내가 질문해 볼게요. 필요 없는 정보를 갖다가 하나 고르세요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셨어야 돼? 문제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건 5개 다 똑같은 거야. 뭔 말인지 됐어요? 그래서 지워야 돼. 1번에 그냥 딱 지워버려. difficulty 지워. 2번에 shortage 지워. 3번에 mental fatigue 지워. 4번에 indeterminacy 지워. 5번에 complexity 지워. 그러면 똑같은 거야. 뭐가 똑같아? 오늘 풀었던 요번 주 수요일 날 풀었던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결과가 다 똑같고 원인이 뭔지를 갖다가 찾으세요. 요거. 지금 여러분들이 푸셨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건 5개가 다 똑같으니까 뭐가 문제를 갖다가 만드는지를 갖다가 찾아라. 이게 질문이었던 거예요. 완벽히 똑같은 구조인데 못 느끼겠다라고 한다면 너는 언어 감각이 없는 사람이야. 포기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나는 포기를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치열하게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의 결론은 뭐냐? 여기다 형광펜을 쳤어야 돼. 1번에 assessing information, 2번에 trustworthy informant. 내가 미리 써놨죠, 그렇죠? 요 5가지 단어들의 형광펜 밑줄이 쳐졌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잘 봐봐. 내가 딱 한 가지만 질문을 갖다 해볼게. 딱 한 가지만 질문. 빨빨이 형광펜, 왜 형광펜 오래 걸려? 빨빨이 형광펜 주시고 딱 한 가지만 질문을 갖다 해볼 건데 요 5가지 지금 말들을 갖다가 보고 세부적이랑 그 다음에 포괄적인 거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보이세요? 머릿속에서 생각해봐. 5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말은 누구야? 바꿔 얘기해서 2번, 3번, 4번, 5번을 갖다가 다 포함할 수 있는 건 누구야? 1번이지. 이게 느껴져야 돼. 이게 교수님들의 출제 방식이에요. 보기를 이런 식으로 낸다니까.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뭐냐? 정보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야. 1번 같은 경우는 포괄적인 말을 갖다가 써놨는데 2번부터 시작해가지고 4번까지 같은 경우는 뭐다? 다 세부적인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럼 잘 봐봐. 놓치지 마시고 하나도 놓치면 안 돼. 잘 봐. 요런 식으로 정말 눈에 띄게 세부적인 보기를 갖다가 4개를 써놓고 포괄적인 것을 하나를 써놨는데 수능에도 만약에 요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요 2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첫 번째 케이스가 이었어. 칠판 봐보세요. 자, 아까 전에 첫 번째 케이스는 뭐였어요? 4가지 얘기를 다 하면 정답은 뭐다? 포괄적인 거. 이해 있죠? 그렇죠? 요렇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이것도 냈었어. 2012년도 9월 달에.
그럼 요 케이스는 뭐냐라고 한다면 놀랍게도 2, 3, 4, 5가 다 아니라서 정답 1번이야. 내가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잘 봐봐. 칠판 잠깐만 봐보세요. 칠판 잠깐만 봐봐. 지금 글을 갖다가 쭉 읽었을 때 확신을 가졌어야 돼. 어떤 확신을 가졌어야 되냐면 앞부분에서 같은 경우는 그래 빈칸을 써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예시 2번 나오는 거 확신을 가졌어야 돼. 그럼 내가 질문해 볼게요. 예시 2가지가 말하는 주제는 다를 수가 있어 없어? 다를 수가 없어. 똑같은 주제여야 돼. 마이크로소프트를 갖다가 통해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나 아니면은 잼 이야기를 갖다가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나 두 개가 같은 말인데 지금 이 순간에 문제를 갖다가 풀 때도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계속 잼만 읽고 있어요. 계속 잼만. 잼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냐?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갖다가 보면은 정말 글자 그대로 명시를 해줍니다. 문제는 뭐다? 정보의 과부하가 문제다라고 명시를 해줘요. 정보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 문제점이다 라고 분명히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잼 이야기를 갖다가 읽었을 때도 무슨 생각을 갖다 하면서 읽었어야 돼? A번에서 얘기를 갖다가 해준 게 정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많더라. 정보라는 것 자체가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제대로 결정을 갖다가 못한다라는 얘기가 A번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B는 어떻게 읽었어야 돼? 두 번째 예시는 저 맥락에서 읽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B도 마찬가지로 즉 두 번째 예시도 뭐에 대한 얘기야? 잼이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결정을 못한다는 소리였어.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위에 보기를 갖다가 봤을 때 이런 확신을 가졌어야 되는 거야. 아, 얘는 뭐다? 주제가 정보 과부하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정보 과부하라는 것을 갖다가 2, 3, 4, 5로 잡을 수가 있냐? 잡을 수가 없다가 그냥 정답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였습니다. 잘 봐봐. 첫 번째 케이스는 뭐였냐? 올해 나왔던 문제는 이거야. 1번부터 2번, 3번, 4번이 주제에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정답이었어. 이랬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풀었던 2012학년도 9월달 모의평가 같은 경우는 2번, 3번, 4번, 5번이 문제가 아니라 정보 과부하라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정보 과부하라는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어? 얘를 통해서 할 수 있잖아. 근데 2, 3, 4, 5를 통해서 못한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잘 봐봐.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재준이가 좋아하는 과일은 뭐죠라고 했을 때 복숭아라고 대답을 한 거야. 됐어요? 근데 2번은 딸기래. 3번은 바나나래. 4번은 사과래. 5번은 뭐가 있지? 파인애플이래. 이해됐죠? 그렇죠? 그럼 2, 3, 4, 5는 정답이 안 되는 거야. 근데 1번에서 과일을 재준이는 좋아한다. 정답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LET 이런 변호사 문제 같은 경우는 다 이런 식이거든. 문제가 전부 다 싸그리다. 논리적인 생각하는 방법인데 요 문제 2번 연속해서 나온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옛날에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두 개 맥락을 전부 다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죠? 두 가지 케이스 말고는 나올 게 없어. 포괄적인 예시는. 이해됐죠? 그렇죠? 잘 정리를 갖다 해두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거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두 문제. 그래서 수능 시험 날에도 마찬가지야. 5개 보기를 갖다가 읽었다. 그거 대단한 일 아니거든. 알겠지, 그치? 보기 먼저 읽는다는 건 무슨 대단한 무슨 뭐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기를 갖다가 읽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기 5개를 갖다가 읽고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들을 이번 주 수요일에도 느꼈냐 이게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반드시 복습을 하셔가지고 이 정도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23번을 갖다가 넘어가 볼 건데, 자, 6월과 9월 모의평가의 2번 시험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상하게도 주제찾기 문제 이번엔 4문제가 안 나왔죠. 그렇죠? 3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주제찾기 문제에서 정답률이 50%대가 2번 연속해가지고 2문제 이상 나왔다는 소리야. 그래서 수능 때 같은 경우도 주제찾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얘처럼. 근데 서두 부분에서 21, 22, 23번에서 막히잖아. 이번에도 아마 21번 풀면서 약간 좀 긴장했을 수도 있거든. 근데 그나마 토요일날 하도 많이 강조했으니까 조금이라도 막 기억해내가지고 억지로 풀어냈다라고 할지라도 수능 시험에 가가지고 21번에서 막히잖아. 말도 못합니다.
패닉에 빠져, 패닉에. 정말 대비를 잘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정확하게 풀라고 내가 계속 강조드린다. 자, 그러면 22번, 23번인데 얘도 마찬가지.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보기 5개만 읽어봐. 시작. 보기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보기 5가지를 갖다가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분석을 갖다 한번 해보세요. 보기 5가지를 갖다 분석을 해봐봐.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잠깐만 앞을 갖다가 좀 보시죠. 어떤 얘기를 갖다가 할 거냐면은 내가 토요일날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은 잘 들어. 이런 식의 문제를 갖다가 풀 때 한 문제 한 문제씩 스텝이 중요하다라고 내가 잠깐 보세요. 그만 푸세요. 됐어요. 이제 보세요. 스텝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스텝을 내가 강조를 드렸는데 그 스텝을 갖다가 안 생각하시면 이거 5번이나 1번 중에 고민하다가 시간 그대로 날립니다. 알겠죠? 그렇죠? 다시 스텝을 내가 강조했었어. 그럼 자, 보세요. 나 보세요. 스텝을 갖다가 강조했다라고 했을 때 스텝이 뭐였어? 첫 번째는 일단 뭐부터 해야 돼? 포괄적으로 보기 5가지를 갖다가 묶는다라고 했죠. 왜? 반드시 5가지 보기는 같은 메시지를 갖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크게 5가지 보기를 분류하라고 했어.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들어. 그리고 난 다음에 지시문을 갖다가 읽어나가면서 큰 분류 중에 한 덩어리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계가 뒷부분을 갖다가 읽으면서 정답을 구체화시키라 그랬어. 아주 간단한데 잘 들어. 내가 조금만 심리적인 얘기를 갖다 하면은 놀랍게도 사람은 있잖아.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스텝 1에서 스텝 3를 갖다가 무시하고 애당초 5개 보기를 갖다가 모든 정보를 과욕을 부려가지고 5개 보기에 다 집중하려고 하잖아. 답이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아주 달라. 뭐가 다르냐면은 잘 봐봐. 내가 지금 5개 보기를 갖다가 큰 부분만 구분을 갖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뒷부분은 아직 내가 집중을 안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다르다고. 뭐가 다르냐면은 내가 뒷부분까지 다 읽은 상태에서 정답을 갖다가 구하려고 했는데 답이 안 나온다라는 그 심리 상태랑 아직까지 나는 뒤에 구체적인 정보를 갖다가 집중을 안 한 상태에서 거르기만 했다라는 거랑 심리 상태는 완전히 달라. 정답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보기가 살짝이라도 긴 친구들은 특히 뭐를 갖다가 했어야 돼?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23번 위나 아니면은 뭐 보기 위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단계별로 문제를 풀자 적으세요. 이렇게 적어. 보기가 복잡할 때 단계별로 풀자 적으세요. 반드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보기가 복잡할 때는 단계별로 풀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갖다가 느낄 수가 있었어야 되냐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대놓고 냈어. 그래서 좀 쉬웠어. 쉬웠는데도 정답률이 40%대라서 조금 공교롭긴 한데 5가지 보기가 왜 쉬웠냐라고 한다면 2번, 3번, 4번은 너무 하고 싶은 얘기야. 너무 세부적이야. 2번에 현가펜 밑줄을 갖다가 쳐보세요. 밑에 보기 분석에다 현가펜 치세요. 2번에 어디다 현가펜 치면 돼요? 소프 오페라 앤드 필름. 확신을 가져야 돼. 2번이 정답이 되려면 무조건 누구 얘기해야 돼요? 드라마나 영화 얘기를 해야지만 2번이 답인 거야. 알겠지, 그치? 자,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현가펜을 갖다 어디다 쳐야 되겠어? 컬처럴 프로덕트야. 이건 제품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어디다 현가펜 칠 거냐? 문화 차별이죠. cultural separation. 그러면 잘 봐봐. 관건은 얘였어. 1번과 5번이야. 내가 질문 한 가지를 갖다 해볼게. 1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됐죠? 자, 놓치면 안 돼. 1번 내가 해석해볼게. 보세요. 비평가들의 부정적 관점. 됐죠? 5번 내가 읽어볼게.
비평가들의 성향. 뭘 느꼈어야 돼? 이거 두 같은 말이야. 이걸 느꼈어야 돼. 다시 잘 봐. 1번과 5번은 다 무슨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비평가의 생각이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뭐가 다르겠어? 뭐를 생각하냐가 다르겠지. 그래서 스텝 1에서는 뭐를 갖다가 했어야 되는 거냐? 좋다. 5가지 보기를 갖다가 쭉 봤더니 1번 보기랑 5번 보기는 일단 같은 얘기로 시작을 갖다가 하네.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후보자는 총 몇 명이 세워져야 되는 거야? 4명이 세워져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4명의 후보자를 갖다가 일단 세우고 지시문을 갖다가 읽어나가면서 후보자를 좁혀나간다라고 생각해야 돼. 다시 한꺼번에 그냥 푸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한꺼번에 못 풀어요. 한꺼번에 그냥 다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좁혀나가는 거예요. 정답은. 언어 영역은 좁혀나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뭐 국어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5개 보기를 지워나가면서 정답을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됐죠? 자, 그럼 잘 봐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글을 갖다가 읽어볼 건데 첫 줄부터 끝줄까지 다 볼 건데 구조 분석의 문제 1을 갖다가 이제 보세요. 딱 한 가지야. 내가 한 문장을 갖다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뭐 하시면 되겠어? 머릿속에 뭔 생각해야 돼? 잘 봐. 칠판 다시 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제일 첫 문장부터 뭐가 나오는지 비평가들의 생각이 나오는지. 오케이? 아니면은 소프 드라마가 나오는지 cultural products가 나오는 건지 차별이 나오는지 머릿속에 계속 고민해야 돼. 알겠죠? 저 넷 중에 무조건 하나가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문장을 읽어나가면서 4개 보기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게 돼야 돼. 다시. 내가 자꾸 말이 길어서 미안한데 반드시 이렇게 했어야 돼. 지시문 읽자. 그리고 이제 문제 풀자. 너 정답 못 구해. 수능에 그렇게 못 구해. 한 문장 읽을 때 반드시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똑같아. 한 문장을 갖다가 읽어나가면서 나 뭐 해야 되겠다? 4개 후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고요. 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럼 보세요. 첫 문장부터 보세요. 1950년대 비평가들은 스스로를 분리시켰다. 대중들과. 어떻게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즐거움, 대중문화가 제공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갖다가 거부해버림으로써 대중과 스스로를 갖다가 분리시켜버렸다. 뭐를 통해 가지고 분리를 시켰다라는 겁니까? 판단을 갖다가 통해서 뭐에 기초한 조금 더 세련된, 조금 더 정제된 현실주의라는 것을 갖다가 기초로 해서. 자, 그럼 나와보세요. 문제 1을 갖다가 첫 문장을 읽었어. 잘 봐. 7번 보세요. 첫 문장을 갖다가 읽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거. 자, 질문해볼까? 2번. 소프 드라마랑 오페라가 뭐야, 이거? 오페라, 인프라도 아니고. 소프 오페라랑 필름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2번 아닐 것 같지. 3번을 갖다가 보니까 문화 제품 얘기 나왔어요? 나왔어. 근데 문화 제품은 무슨 역할밖에 못했어요? 문화 제품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즐거움을 거부한다 그랬어. 그렇죠? 그럼 얘는 별로 중요한 정보가 아니야. 4번을 갖다가 보니까 문화적 차별을 갖다가 느낀다? 전혀 생뚱맞은 얘기지. 첫 문장을 갖다 읽고 뭐가 정리가 됐어야 되냐? 문제를 밑에다가 적습니다. 요 정도 정보는 정리할 수 있었어야 돼. 문제 1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었냐면은 이 비평가라는 사람들은 있잖아. 대중이라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서로를 갖다가 구분짓고 있다. 스스로를 갖다가 separate를 갖다가 시켰대요. 근데 어떤 식으로 separate를 갖다가 시켰냐? 이 주황색을 갖다가 한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방법이 이거야. 첫째, refined, 정제된 현실주의. 비평가들 같은 경우는 아주 꼼꼼하게 영화를 갖다가 보겠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영화를 세부적으로 본다라는 거야. 이거를 통해서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또 뭐를 통해서 separate를 갖다가 시킬 수 있었대요? enjoyment를 갖다가 즐거움을 갖다가 거부하는 거야. 근데 이 즐거움이라는 거를 갖다가 누가 제공해 준다? 대중, 문화, 프로덕트, 상품이 제공해 주는 게 저 즐거움이. 되셨어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초등학생을 갖다가 불러낸 다음에 초등학생을 갖다가 소환시켜가지고 초등학생한테 야, 이 내용을 갖다가 봤었을 때 너는 소재가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1번, 2번 중에 고르면 이상한 초등학생 아니에요? 그쵸? 이 얘기를 갖다가 봤었을 때 제일 핵심은 뭐야? 비평가랑 대중이 separate를 한다라는 거죠. 비평가가 대중이랑 뭐를 한다? separate를 한다가 제일 큰 줄기고
거기에 대한 간줄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소재는 당연히 뭐라고 했어야 되는 거야? 비평가들은 있잖아. 이 대중이라는 사람들과 분리하고자 한다. 대중이라는 사람들과 분리된다라는 게 제일 첫 번째 문장의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잘 봐봐. 요 첫 번째 문장을 갖다가 읽고 무슨 생각을 갖다가 했었냐, 나는. 야, 그러면 이거는 2번과 3번과 4번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 1번과 5번을 갖다가 봐야 되는데 이제 후보자를 좀 좁혔죠, 그쵸? 스텝 3가 뭐야? 세부적인 내용을 보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딱 한 가지 질문이야. 3쇼 드릴 테니까 1번 보기와 5번 보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를 찾으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찾아보세요. 됐습니까? 됐어요. 내가 그럼 자체판 보세요. 이제 됐어요. 자, 내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단계별로 문제를 풀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야. 자기 마인드 속에 나는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끝까지 다 읽었다라고 한다면 답이 안 보여. 이미 다 읽었다라고 자기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명백한 사실이잖아. 내가 이미 읽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중요한 정보가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1번과 5번을 갖다가 딱 두 개를 갖다가 놓고 보니까 출제자가 너무 명확하게 써놨어. 뭐라고 써놨냐? 1번 뭡니까? Popular taste and its effect 할 때 popular가 뜻이 뭐예요? 인기 있는 이란 뜻만 있어요? 아니죠. 대중의란 뜻이 있습니다. popular. 그럼 1번은 뭐냐? 대중의 취향에 대한 얘기예요. 5번을 갖다가 보니까 이렇게 해석해놨어. 보세요. 세련된, 정제된 집단의 취향. 뭐가 느껴져야 돼? 딱 한 가지 단어만 다른 거잖아요. 뭐만 딱 다른 거예요? 메시스나 파퓰러나 다 같은 말인 것이고 딱 한 가지 정보만 다른 거야. refined이라는 말이 누구에 추가되어 있다? 5번에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즉 1번과 5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습니까? 라고 한다면 1번은 그냥 대중의 취향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5번에서 같은 경우는 그냥 대중의 취향이 아니라 어떤 놈의 취향이라는 거예요. 대중의 취향이 세련됐고 정교하고 refined가 된 대중의 취향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문장을 갖다가 읽었을 때 이미 이 정보가 제시가 됐죠. 뭐였습니까? 정제된 현실주의. 이거는 누구의 입장이에요? 비평가의 입장이에요. 비평가가 정제된 현실주의를 통해서 대중과 분리한다라고 했지 대중이 refined한 존재라고 한다면 분리가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더더욱 뭐가 중요했던 거냐면 보기 5가지를 읽고 묻고 싶은 말을 느꼈어야 돼. 못 느꼈다? 이 문제 못 풉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두 번째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는 무슨 정보만 파악하면 되는 거야? 한 톨이라도 대중이 refined라는 얘기가 있냐 없냐만 아주 쥐잡듯이 그냥 잡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잘 봐봐. 이게 주제찾기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다시 내가 강조를 해드리지만 보기 5가지를 갖다가 읽고 요번 주 수요일날 고등학교 3학년이는데 아무것도 느끼는 바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느꼈다라고 한들 요까지 못 느꼈으면 이 의미가 없는 거야.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 그랬어. 보기가 조금 복잡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단계별로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과욕을 부리지 마세요. 첫 번째 단계에서 걸러내고 그리고 걸러지고 난 다음에 결과물을 갖다가 아주 다시 냉철하게 분석해가지고 1번과 5번의 차이점은 refined라는 정보 딱 한 가지구나. 근데 웬걸? 첫 번째 문장을 읽어봤었을 때 비평가가 대중이랑 분리를 시키는 요소가 정제된 현실주의를 비평가가 사용해서 대중과 분리시킨다 그랬는데 대중이 정제돼 있다라고 한다면 분리가 안 될 테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죠, 5번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정답은 47%였어. 9월인데 수능이 몇십 일밖에 안 남았는데
자, 6월과 9월 두 번 연속 봤었을 때 백원코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단원코 내가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데 이번 수능에서 같은 경우도 주제 찾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EBS 연계된 거 느끼셨어요? 연계됐으면 나 찾아오세요. 알겠죠? 그렇죠? 나는 못 느꼈어.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수능 문제를 갖다가 풀었을 때 EBS가 연계돼서 문제 풀었다? 적어도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기억력이 나쁜 편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기억력이 좋은 편이고 수업 준비하느라고 한번 읽어보고 똑같은 수업을 2번을 하고 복습 테스트 만나라고 한 번 더 읽어보면 4번 읽어보거든. 근데 또 기억이 안 나. EBS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렇죠? 60일 남았는데 EBS만 해설지 외우고 있으면 진짜 친구한테 빨리 가서 추천해 주세요. 알겠어요? 그렇죠? EBS 많이 보라고 70% 연계된다고. 응? 말도 안 되는 짓이야. 그렇게 문제 풀면 안 돼. EBS 연계로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포인트는 어떻게 문제를 내는가를 갖다가 느껴야 돼. 아시겠죠? 그렇죠? 잠깐만 쉬었다가 마무리하죠.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들은 다시 내가 얘기하지만 다른 문제 풀지 마세요. 알겠죠? 올해 거 6월, 작년 거 수능, 작년 거 9월, 작년 거 6월 시간이 있는 대로 계속 6, 9 수능만 계속 풀어야 됩니다.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 60일, 50일 뭐 이 정도 남았을 때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알겠지? 그치? 그래서 반드시 기출문제 치열하게 계속 고민하시고 딱 한 가지 과제만 드리면 어느 정도까지 하시면 되냐면 요 문제를 내가 친구한테 알려줄 수 있을 정도까지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죠? 그냥 그 정도가 딱 돼야 돼. 친구가 야 이건 단어 뜻이 뭔데? 이거는 이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렇지? 얘는 정답이 왜 이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것도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렇죠? 정확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29번을 갖다가 볼 건데 어법 문제였는데 어법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6월 달에 같은 경우도 정답률이 좀 낮았고 이번에 같은 경우도 정답률이 낮은데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법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조금 짜잘한 것들이 지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사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흔치가 않거든요. 자동사가 출제가 되는 게.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보기 2개가 전부 다 자동사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얘가 자동사란 걸 네가 모르니? 그럼 답을 못 골라요. 알겠죠? 그렇죠? 근데 워낙에 내가 많이 말씀드린 동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아셨을 거라고 내가 믿는데 1번 보기를 갖다가 거의 한 20% 가까이가 골랐는데 밑에 보기 분석 1번 옆에다가 간단하게 필기를 갖다 해보죠. by which라는 말을 갖다가 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야. 그치? 뭐냐면은 전치사를 갖다가 쓴 다음에 관계대명사 which를 갖다가 쓴 거다 이거야. 그래서 by라고 하는 전치사를 갖다가 쓰고 뒤에다가 관계대명사 which를 갖다가 쓴 거니까 이거는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뒤에 문장이 반드시 어때야 되겠다? 완전한 문장이 제시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방금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동사가 이제 2번 가까이 출제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 누구를 갖다가 쓰고 있냐? 펑션을 갖다가 쓰고 있어. 근데 펑션이라는 단어는 대표적으로 기능하다라는 뜻의 자동사로 쓰일 수 있는 동사예요. 됐죠? 얘랑 유사한 단어를 갖다가 내가 한 가지를 적어드리면 뭐 이런 게 나올까 싶긴 한데 펑션은 워낙에 유명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쵸? 그러니까 얘도 유명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 뭐냐면 serve거든요. 이 serve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똑같이 기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기능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얘는 자동사, 타동사가 둘 다 돼. 그래서 serve를 갖다가 쓴 다음에 목적어를 갖다가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타동사 형태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목적어를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전치사를 갖다가 바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즉 자동사랑 타동사가 둘 다 되는 기능하다라는 뜻의 serve도 외워두셔라 라는 게 결론이야. 됐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주어 나와 있고 펑션으로 나와 있으니까 완전한 문장 맞다. 1번 딱 삭제를 갖다가 하셨어야 되는 거야. 일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일단 20% 정도가 틀렸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내가 믿고요. 그 다음에 3번을 갖다가 보니까
to take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이거는 확신하셔도 아마 좋을 법한데 뭐냐면은 어떤 동사 뒤에다가 to 부정사 쓰고 어떤 동사 뒤에다가 ing 쓰냐 뭐 이런 게 출제가 되지는 않아. 알겠지, 그치? 그래서 to take라는 말을 갖다가 봤었을 때 생각했어야 되는 건 평상시랑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라고 한다면 to take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to 부정사라는 것이 되니까 to 부정사라는 것은 야 두 가지 특징을 갖다가 갖고 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얘는 뭐가 아니다? 동사가 아니다. 기억나죠? 그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to 부정사는 동사가 아니야?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to take는 당연히 능동의 의미를 가질 거야. 딱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조금만 더 확장해서 얘기해보면은 얘가 동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얘가 동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동사가 어때야 돼요? 이미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능동이라고 한다면 뒤에다가 뭐까지 필요하겠습니까? 목적어라는 게 뒤에 나오겠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 두 가지 생각을 갖다가 3번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니까 3번 왼쪽으로 쭉 가보시면은 may, pave, 밑줄, 동사.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있는 hold 자체가 명사입니다. 지금 take hold in이 실제로 하나로 쓰이기도 하지만 hold 자체가 그냥 목적어예요. 주도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를 사로잡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겠죠. take hold in. 근데 hold라는 목적어 있다. 두 개 다 성립하네요. 3번도 지워버리시면 끝난 거야. 됐죠? 그 다음에 4번인데 자, make를 갖다가 쓴 다음에 possible. 나는 개인적으로 4번을 갖다가 많이 고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4번은 안 골랐어요. 애들이 좀 희한했었는데 왜냐면 4번 같은 경우는 이상하다. help make 썼으면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형용사가 먼저 나와 있지? 별로 이상하게 안 느꼈나?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뭐 좋습니다. 그냥 possible이 그냥 뒤에 거 명사 꾸미는 거지 뭐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는 실제로 도치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make 목적어 형용사로 도치가 돼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시고 possible은 더 굿이라는 형용사를 더 굿이라는 명사를 갖다가 수식하는 것이고 make의 목적어가 더 굿이야. 뭐 이렇게 처리했으면 됩니다. 됐죠? 4번 지우셨으면 되나? 5번이야. 5번을 갖다가 보니까 what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그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요거 정도만 생각을 좀 해보죠. 뭐냐면 확실한 것만 조금 기억을 하세요. 뭐야 이거? what라는 것을 갖다가 쓰면은 what라는 것을 갖다가 쓰게 되면은 1차적으로 같은 경우는 뒤에 무슨 문장이 나오게 된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요게 첫 번째. 근데 뭐 혹시 모르니까 세상에 혹시가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내가 얘기를 드리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that를 썼다고 쳐. 아니야. that를 쓸 거냐, what을 갖다가 쓸 거냐 이렇게 물었다고 쳐. 됐어요? 자, 그러면 쓰면서 바로 정리를 해보죠. that를 갖다가 쓸 거냐, what을 갖다가 쓸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뒤를 갖다가 띡 보니까 동사부터 시작을 해. 자, 잠깐 7번 봐보세요. 7번 봐봐. that를 쓸 거냐, what를 갖다가 쓸 거냐를 갖다가 물었는데 동사부터 시작을 해.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잘 봐. 7판 봐. 7판 봐. 빨리빨리 적고 7판 뭐라고 해도 봐야 돼. 7판을 갖다가 봤더니만 주어가 없어. 그러면 불완전한 문장이고 선행사가 없으니까 what이 정답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렇죠?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는데 안 곤란하면은 수능에 나왔을 때 틀렸던 거야. 그럼 뭐가 곤란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잘 보세요. 잘 봐봐. V1이 있어 지금. V1이 있는데 접속사가 다른 게 없이 만약에 V2가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요렇다라고 한다면 정답이 what이. 그 말은 만약에 V2가 제시되지 않고 V1으로서 끝난다. 뒤에 V2가 없다라고 한다면 대시 정답이야. 왜냐? that은 뭐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대명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그렇죠? 잘 필기를 갖다 해두시기 바랍니다. 적어놓으세요. that을 갖다가 쓸 거냐, what을 갖다가 쓸 거냐를 갖다가 물어봤는데 뒤를 갖다가 보니까 뭐 부사 같은 거 있고 동사가 띡 나와. 주어 없네. 불완전한 문장이네. 문장 첫 시작이니까 선행사는 뭐 자시고도 없겠네. 선행사 없고 불완전한 문제가 정답 what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치? 요 케이스가 나왔을 때 무슨 생각도 해봐야 돼? 동사 혹시 한 개 더 있냐 따져봐야 돼. 알겠지? 그치? 동사가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 접속사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at이 되는 건데 동사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대명사 that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자리에 딱 그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5번과 같은 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수능 때는 만약에 이게 that 이렇게 쓰여 있는데 동사가 두 개다. 그럼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렇죠? 정리됐습니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왜 이게 맞는 말이에요? Some organisms가 주어고 starve 굶주리다. 자동사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what이 아니라 누굴 썼어야 돼? that을 썼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 5번 골랐으면 됩니다. 넘겨가십니다. 자, 이제 빈칸 추론 문제들을 갖다가 우리가 쭉 볼 건데 빈칸 추론 문제들을 갖다가 쭉 볼 건데 정신력을 갖다가 많이 올리셔가지고 잘 쫓아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시간 내가 잠깐 1분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31번 문제 다시 한번 쭉 보세요. 시작. 자, 맞췄다라고 할지라도 잘 푸셨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제대로 된 방식으로. 자, 됐습니까? 마무리 해보시고요. 네, 같이 한번 볼 건데 잘 봐봐. 빈칸 추론 문제 제일 첫 번째 문제였었는데 요 5가지 보기를 갖다가 봤었을 때 느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5개 보기도 다 공통점이 있었어. 잠깐만 나를 좀 봐보시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5개 보기를 구성하는 중에 뭐 이런 식도 있었죠.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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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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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치사. 기억나죠? 그렇죠? 그럼 내가 질문해 볼게. 지금 이 5가지 보기에 형태상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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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아시겠어요? 네?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뭐부터 시작해? 동작부터 나오고 동작에 해당되는 목적어를 갖다가 써주고 있는 구성이에요. 그럼 잠깐 나와보세요. 5가지 보기를 갖다가 봤었을 때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빠르고 정확하게 69%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식 첫 번째는 뭐였어? 스텝 1은 뭐다? 5개 동작이 일단 어때? 다 달라. 그렇죠? 그러면 5가지 동작이 겹치는 게 하나도 없이 다 다르다라고 한다면 목적어는 누구냐는 차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예 필요가 없겠죠. 이미 5개가 다 다르니까. 이 멘트 한번 들어보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요일날 나한테 이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라고 했으면은 1번부터 5번까지를 갖다가 딱 보는 순간 뭐를 갖다가 느꼈어야 되냐면 현관펜을 갖다가 쳐야 되는 1차 후보지는 누구다? Activity, Interaction, Change, Building, 그 다음에 Development 5개구나. 이게 느껴졌어야 돼.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렇죠? 밑에 보기 분석에다 현관펜을 갖다가 쭉 쳐놓으십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자, 그러면은 가장 많은 오답을 갖다가 고른 게 5번이란 말이야. 정답은 1번이었거든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잘 봐봐. 이게 아주 중요해. 내가 수요일 날 시험을 갖다가 볼 때 같은 경우는 헷갈렸는데 지금 와서 들으니까 전혀 안 헷갈려. 그게 이제 항상 딜레마죠. 수요일 날 시험장을 갖다가 들어갔을 당시에 같은 경우는 1번, 5번이 엄청 헷갈렸는데 지금 내가 들었을 때 같은 경우는 저걸 왜 정답을 갖다 골랐는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우리 뭐 하면 되는 거야? 수험장에 가서도 똑같은 마인드로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시면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1등급 받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적용만 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번과 5번에 내가 똑같은 질문 해볼게.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5번은 뭐에 대한 얘기야? 발달에 대한 얘기야. 1번은 뭐에 대한 얘기야? 행동에 대한 얘기야. 구분되시죠? 그렇죠? 딱 한 가지만 생각해. 5번은 뭐다? 발달. 누구를?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발달에 대한 얘기고 1번은 뭐에 대한 얘기야? 행동에 대한 얘기야. 정의되시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갖다가 보겠다라는 것인데 빈칸 문장이 중간에 있으니까 빈칸 아랫부분을 읽어나가면 되겠죠? 그렇죠? 빈칸 아랫부분 내가 미리 정리해놨어. 구조 분석의 첫 번째 거를 갖다가 봐봐. 잘 봐봐. 내가 5줄을 갖다가 읽어나갈 테니까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 집중해라. 첫 줄부터 5줄까지를 갖다가 읽어나갈 테니까 뭐만 하시면 되냐면 현관펜 밑줄을 쳤던 행위 5가지 있죠? 그렇죠? 행동이냐, 발달이냐, 상호작용이냐, 변화냐, 건설이냐. 그 중에 하나만 내가 골라야 되겠다고 뭘 갖자? 목적의식을 갖자라는 거야. 딱 한 가지야. 알겠지? 그치? 다시 요번 주 수요일 날 문제를 갖다가 푸셨을 때도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뭐야? 목적의식이야. 어떤 생각을 갖다가 갖고 지시문을 갖다가 읽을 거냐?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문제를 풀 때. 자꾸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어떻게 되는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자꾸. 다 해석을 갖다가 한 다음에 이제 의도를 갖다가 파악해보자.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지시문에서 물어보는 건 무조건 뭐야?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 알겠지? 그치? 그 확신을 가지고 첫 줄부터 내가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When the surrounding temperature increases, the activity in the hive decreases, which decreases the amount of heat generated by insect metabolism. In fact, many animals decrease their activity in the heat and increase activity. it는 eat in the cold. And the people who are allowed to choose levels of physical activity in hot or cold environment adjust their workload precisely to body temperature. This behavior serves to avoid both hypothermia and hypothermia. 자, 나 봐보세요. 나 봐봐. 잘 봐봐. 자, 지금 이 문장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석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는 정리할 수가 있어야 돼. 오, 글이 2가지가 나왔어. 그렇죠? 어떤 경우? 추울 때, 따뜻할 때. 자, 잘 봐봐. 잘 봐봐. 어려운 얘기 아니야. 어려운 얘기 아니야. 추울 때 행동이 변한대. 그리고 행동 변화에 따른 부가적인 얘기를 해줘. 오케이? 그 다음에 더울 때 행동이 뭐 한대. 그렇죠? 더울 때 같은 행동이 증가되고 뭐 추울 때 같은 행동이 뭐 줄어들고 뭐 이런 식이죠. 그렇죠? 그리고 행동이 줄어들면은 부가적으로 무슨 일이 나타난다? 그 구조지 전부 다. 뭔 말인지 아셨어요? 다시. 내가 지금 부가적이다라고 한 거가 아주 중요해. 알겠지? 그치? 그래서 현관펜 밑줄을 갖다 쳐보세요. 어디다 현관펜을 갖다가 치시냐? 첫 줄에 현관펜 치십니다. The activity in the hive decreases. 그 다음에 가로쳐. 어디가 부가적인 얘기가 되겠어? which부터 메타볼리즘까지는 그 조건에 대한 부가적인 얘기야. 그 다음에 똑같은 구조입니다. in fact를 갖다가 써놨으니까 얘기 바뀔 수가 없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뭐를 갖다가 쓰냐? 현관펜 쳐보세요. decrease their activity. 그리고 난 다음에 and부터 시작해가지고 body temperature까지는 싸그리 다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이 부가적인 얘기죠.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this behavior라는 게 저체온과 고체온을 갖다가 막아준다. 이때 말하는 이 행동은 뭐다? 행동이 늘거나 행동이 주는 거. 추울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더울 때는 어떻게 행동하고. 됐습니까? 이거 왜 틀리겠습니까? 정답 당연히 몇 번이겠어요? 무조건 1번인 거죠. 됐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잘 봐봐. 요 문제 맞춘 거는 당연한 거예요. 69%이기 때문에 맞추는 건 당연해. 근데 첫 문제였거든요. 빈칸 추론 문제. 중요한 건 뭐다? 단계야.
알겠지, 그치? 5가지 보기를 갖다가 읽고 어떤 정보들을 갖다가 정리한 다음에 요 정보 중에 한 가지를 고르겠다라는 목적의식을 갖고 지시문을 읽었어야 돼. 아시겠죠, 그쵸? 다음 넘겨서. 자, 두 번째 문제를 갖다가 보니까 32번인데, 자, 얘는 정답이 조금 낮아졌죠? 50%대로 떨어졌습니다. 1분 드릴 테니까 딱 한 가지만 해. 목적의식만 정리해. 알겠지, 그치? 문제 풀지 말고 목적의식만 정리해보세요. 시작. 됐습니까? 자, 5가지 보기를 갖다가 보고 느끼는 바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이 5가지 보기 같은 경우도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이 됐건 작년 수능이 됐건 주제의식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야 돼. 알겠죠? 그쵸? 정확하게 5가지 보기 같은 경우도 주제의식을 갖다가 느꼈어야 되고 시간에 내가 1분을 갖다가 더 드릴 테니까 이제 뭐 하시냐? 목적의식을 갖다가 정리하셨죠? 그쵸? 그거에 맞춰가지고 정답의 근거를 찾아보세요. 알겠죠? 그쵸? 찾아봐, 시작. 충분히 풀 수 있어. 어렵지 않아. 됐습니까? 자, 시간을 갖다가 다 2분 정도를 갖다가 드렸으니까 정답 그대로 구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1번부터 보니까 이 정도 단어 모르셨으면 답 못 구한다. assume 같은 경우는 추측하다라는 뜻 말고 뭔 뜻이 있다라 그랬어요? 취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어떻다 성질을 가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솔직히 얘기해서 보기 2번까지도 안 봐도 딱 1번 보는 순간 뭐 얘기하고 싶다는 게 느껴졌어야 되겠지. 1번 뭐라고 합니까? 정체성이 중요성을 갖는다. 당연히 1번은 그럼 뭐 얘기하고 싶은 거야? 정체성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렇죠? 현관펜 밑줄 딱 쳐버리시죠. 1번에 identity. 자, 그러면 2번을 갖다가 보니까 뭐라고 썼냐? 딱 2번 보는 순간 확신을 느꼈어야 돼. 뭐 먹고 싶은지. 알겠죠? 그렇죠? precede라는 단어 뜻이 뭐야? 뭐뭐보다 선행하다라는 뜻이야. 뭐뭐보다 앞서다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2번에서는 무슨 얘기를 갖다 하는 겁니까? 야, 정체성이 아니야. 중요한 거는 정체성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다? 종교가 중요한 것이다. 이 얘기잖아. 그치? 현관펜 딱 치겠죠? religion. 자, 그러면 3번을 갖다가 넘어가니까 뭐라고 쓰고 있냐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야, 사회라는 것이 있잖아. 안정성을 갖다가 잃어가고 있어. 그럼 3번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누가? 사회가. 현관펜 치세요. society. 자, 그럼 4번을 갖다가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 사회는 지지한다 뭐를? 다양성을. 현관펜 밑줄 diversity. 5번
bear 뜻이 뭡니까? 곰돌이가 아니고 bear 동사 뜻 뭐예요? 가지다라는 뜻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국제성이 아니라 자기의 국가성, 내가 어떤 나라 출신이다라는 그 국가성이라는 것이 중요성을 갖는다. 당연히 5번엔 내셔널 리티언 펜치면 끝나겠죠. 됐습니까? 이 문제는 50%대가 나오면 안 돼. 왜냐면은 5가지 보기의 소재가 겹치지가 않잖아요. 그럼 당황할 필요 없어요. 소재가 안 겹치면 문제가 더 쉬운 거야. 명확하게 헷갈릴 게 없이 정답이 나온다는 뜻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귀찮더라도 보기 위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뭐라고 적냐? 겹치는 보기가 없다 적으시고.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겹치는 보기가 없으면 더 신나야 돼요. 왜? 헷갈리는 보기가 없다는 뜻이야, 이거는. 반드시 5개 중에 1개는 골라야 되기 때문에 겹치는 말이 없다라는 소리는 둘 중에 하나 뭐 골라야 되지? 그게 없다라는 소리지. 무슨 말인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똑같아. 목적의식을 갖다가 가져라고 말씀드렸는데 얘 목적의식은 뭐야? 5개 소재 중에 1가지를 고르자. 이게 끝이야. 이해됐죠? 그렇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주어진 문장을 갖다가 보니까 구조 분석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보세요. It is only when a political issue affects the welfare of those in a particular group that blank. 대부터 끝까지 한 거는 오로지 왼절일 때다. 이때 강조 구문이었습니다. 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왼절의 얘기는 뭐야? 하나의 정치적인 사안이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의 복지에 영향을 줄 때 빈칸이라는 게 나타났다. 끝이야. 그 다음 빈칸 바로 다음 문장에 정확하게 나오죠. 현관펜 미쳤죠? For instance. 그 다음에 느낄 수가 있어야 돼. 바로 다음 문장에 현관펜 밑줄 치십니다. Similarly 현관펜 줄. 그 다음에 또 바로 다음 문장에 현관펜 쳐. In other words. 자, 그럼 질문. 구조가 지금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이걸 예시 1, 예시 2 정리. 이랬죠, 그렇죠? 아까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얘기 기억나시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얘기, 잼 이야기, 핵심 주제는 뭐였던 거야? 2가지 공통점 찾으면 되는 거야. 얘도 똑같겠죠, 그렇죠? 예시 2가지가 연달아 나와 있으니까 두 예시에 뭐만 찾으면 되겠다? 공통점만 찾으면 되겠다. 끝인 거야.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거를 문제 1 밑에다가 적으세요. 뭐라고 적어두시면 되는 거냐? 다 예시죠. 문제 1 밑에다가 뭐라고 적냐? 예시 적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거 문제 1 밑에도 뭐라고 적어놔? 예시 적으시고. 결론은 뭐야? 두 예시의 공통점 찾자. 끝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질문 한 가지를 갖다가 해볼게. 잘 봐봐.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야. 제일 마지막 문장을 갖다가 봤더니, 잘 봐, 내 질문이 이거야. 정답률이 이게 50%대가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4번을 갖다가 애들이 많이 골랐기 때문에 이건 이게 무시할 만한 게 아니에요. 50%대 정답률이라는 건 약간 어려웠다는 뜻인데 충분히 4번을 갖다가 고르기 쉽게끔 문제를 내놨어. 왜냐? 제일 마지막 문장을 갖다가 봤더니 in other words를 갖다가 써서 요약 정리하고 있는 거 맞죠? 그쵸? 근데 잘 봐봐. 요약 정리 문장을 갖다 내가 한번 읽어볼게. 요약 정리 문장이 이렇게 쓰여 있어. 잘 봐봐. 즉, 다시 말해서 각각의 문제는 요구한다 다양한 정체성을. 자, 질문. 왜 4번을 갖다가 많이 골랐는지 느껴지세요? 왜 4번을 갖다가 많이 골라서 딱 한 가지 때문에 현관펜 밑줄죠? Different identity 현관펜 밑줄시. 이 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갖다가 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귀찮으시던 필기를 갖다가 잘 하셔야 되는데 이 글 같은 경우는 전체 글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일 앞쪽에다가 주제를 갖다가 써놓고 뭐 빈칸이 중간쯤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시 2가지를 갖다가 쓰고 있었어. 예시 2가지를 갖다가 쓰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문장을 갖다가 통해서 in other words 요약 정리를 갖다가 했는데 잘 봐. 요약 정리를 갖다가 한 내용에서는 틀림없이 뭐라고 얘기를 갖다가 했냐면 different identity라는 얘기를 써줬어. 그러면 내 질문은 이거지. different identity라는 말은 정말 글쓴이가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가 뭐였냐면은 different에 해당되는 얘기는 누구 보기에 대한 얘기예요? 4번에 대한 얘기야. 뭔지 알겠죠? 그렇죠? different 같은 경우는 4번 보기에 대한 얘기고 identity라는 얘기 같은 경우는 누구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야? 이거는 1번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이게 아주 중요한 점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100명 붙잡고 100명한테 다 물어봐도 for example 나와 있는 거 예시인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봤었을 때 similarly 써놨으니까 이거 예시인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즉 다시 말해가 중요하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교수님도 다 알거든요.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리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것도 다 아는 거예요. 제일 끝에다가 요약을 갖다가 제일 마지막 문장에다가 써놓고 어떤 단어를 갖다가 선택을 한 거야? different identity라는 말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다분히 의도적인 거지. 뭐를 갖다가 골라라? 4번 골라라고. 16% 4번 골라라라고 다분히 의도적이었던 거야. 그러면 내 질문이 이거죠. 이거를 고민했어야 돼. 야, 그러면은 1번과 4번 다 나와 있는데 정답 어떻게 구하냐?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예시가 하나가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시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예시가 몇 개였어 이거? 2개인 거야. 그래서 누구도 읽어야 돼? 얘도 있는 거예요. 얘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정답을 갖다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셨어야 되는 거야? 아, 첫 번째 예시와 2가지 예시를 갖다가 다 포괄할 수 있는 말을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다. 잘 봐. 내가 요 얘기를 갖다 해볼게. 요 아이덴티티는 있잖아. 잘 봐. 요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는 2가지 의미를 다 쓸 수가 있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개인적 의미의 정체성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 의미의 정체성도 될 수 있어. 그러면 지난주 토요일날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 말이 기억날 건데, 이런 식으로 중립적이고, 내가 그때는 무슨 말을 갖다가 썼냐면 이중적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2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는 경우에는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 구조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랬어. 그치? 2가지 말을 다 내포할 수 있었을 때는 구조적으로 풀어야 되고, 이때 구조는 뭐다? 예시가 하나가 아니라 예시가 2가지이기 때문에 2예시의 공통점을 찾아야 되겠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출제자의 의도를 느끼셔야 됩니다. For example, similarly, in other words, 다분히 의도적이야. 제일 마지막 문장에다가 요약 정리 문장을 갖다 써놓은 건 다분히 의도적이고, 그리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다양한 정체성이라는 말을 쓴 거야. 4번과 1번 헷갈리도록. 그래, 헷갈리셨다? 당황했으면 안 돼. 누구 읽었어야 되는 거야? 예시 1도 읽었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충분히 이 얘기가 사회적인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성 스스로의 젠더를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아, 나는 무슨 뭐라죠? 페미니즘 이런 식으로 되는 여성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치가 있는 여성이다. 충분히 정답 고를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요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요런 식의 페이크 걸러드리시면 안 돼. 자, 요 문제 요거를 갖다 강조를 해드리고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거 정리 잘 해놓으세요. 요 말을 잘 정리해놔야 돼. 아, different identity라는 말이 4번 보기도 될 수 있고 1번 보기도 될 수 있다. 요거를 잘 정리를 해놓고, 이중적인 의미를 갖다가 갖는다라는 거, identity라는 말 자체는, 그럼 요 때는 당황해야지 이게 아니라 뭐 하셔야 된다고? 구조적으로 읽어야 돼. 구조적으로. 알겠지? 그치? 그래서 구조적으로 여기서 읽는다라는 건 뭐다? 예시가 하나가 아니라 예시가 2개였기 때문에 2예시의 공통점을 찾으면 된다. 예시 1의 얘기를 끌고 와서 아이덴티티는 개인적이었구나. 정답 고를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쵸?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요까지를 우리가 딱 풀었을 때 9월 모평까지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시험이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운 편이 아니었어. 근데 작년 수능이 너무 쉬웠어. 작년 같은 경우는 9월 모평에서 1등급 컷이 쿠션 넘으면 다 1등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등급을 갖다가 받은 애들을 갖다가 다 따져봤었을 때 실제 평균 같은 경우는 94점쯤 됐었단 말이야. 작년 같은 경우도. 근데 작년 9월은 어려웠는데 수능이 엄청 쉽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수능 시험이 어려울 가능성이 아주 높아. 왜냐면 9월이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왔거든, 지금. 내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수능이 어려워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상했을 때는 지금 이 문제 구성은 다 똑같이 유지해야 돼. 한 문제가 지금 빠졌어. 정보 찾기 문제가 빠졌어. 그래서 그 문제 나옵니다. 정보 찾기 문제라는 건 뭐냐면, 빈칸 문제로 실험을 갖다가 통째로 준 다음에 실험의 내용을 파악하게끔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는 이번 9월에는 안 나왔었는데 수능에는 약간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아무런 고민 없이 잘 풀어주셔야 그런 문제도 당황을 안 할 수가 있는 거 알겠지? 그치? 그 문제는 우리가 또 대비를 할 거고 일단 요 문제 포인트는 요 이중성이었어. 다음 넘겨서 32번 보세요. 자, 32번과 33번은 다른 거 아니야. 푸는 게 아니고 올해 6월달 모의평가였는데 너무 익숙하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딱 한 가지야. 다섯 개 보기 읽어보시고 보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만 느껴보시면 돼. 이해됐죠? 그렇죠? 1분 1분씩 드릴 테니까 보기 5개만 분석해봐. 시작. 자, 1분 지났습니다. 자, 그만 됐습니까? 내가 이제 6월 달에 올해 6월 달에 문제 두 문제를 갖다가 지금 넣어드리는 딱 한 가지야. 올해의 주제의 테마는 뭐다? 개인 대 사회. 이거는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렇죠? 방금 전에 푸셨던 요 얘기도 개인 대 사회에 대한 얘기였죠. 그렇죠? 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형광펜 밑줄 쳐보죠. 1번의 형광펜 주십니다. self-efficacy 형광펜 밑줄. 자, 그런데 1번 뭐라고 써놨어? self-efficacy는 정의 내리기 어렵다. 그러면 1번은 뭐가 아니라는 거야? 개인적이지 않다라는 소리겠지. 그치? 1번 옆에다 적으세요. 개인적이지 않음. 개인적 X. 그 다음 2번. 자, 내가 질문해 볼게. 보기 2번에서 개인이라는 단어와 정반대 있는 단어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변해야 돼? 컬처입니다. 얘기할 수 있죠. 그쵸? 형광펜 주세요. 컬처. 그런데 컬처가 어떻대요? 행동에 거의 없거나 아예 영향을 갖다가 못 준다. 바꿔 얘기한다면 이거는 개인적이라는 소리지. 동의되시죠? 그렇죠? 이번 옆에 적으세요. 개인적. 3번은 뭐다? 뚱딴지 같은 소리였어. 목표 설정. 이해됐죠? 그렇죠? 4번 형광펜 쳐놓으세요. 스타팅하고 뚱이라고 적으세요. 그 다음에 4번에다가 보십니다. 4번. 요거 기억나시죠? 지난주 토요일날 내가 이거를 가지고 아주 열변을 갖다가 토했었는데 오늘 내가 그거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만약에 지난주 토요일날 수업에 갔다가 안 들으셨다 반드시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를 갖다 강조를 드렸냐? 야, 2번도 개인적이라는 얘기고 4번도 개인적이라는 얘기다. 근데 아까 전에 문제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1번과 5번 전부 다 비평가에 대한 얘기지만 딱 한 가지 정보 뭐가 추가됐던 거야? refined라는 말이 추가됐었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얘도 똑같습니다. 문제 방식이 2번과 4번 둘 다 뭐야? 개인적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4번은 뭐가 딱 한 가지 추가된 거예요? Australians가 딱 추가된 거예요. 요 문제 잘 봐봐. 자, 잠깐 나와보세요. 아까 전에 1번과 5번 비평가들의 부정적인 성향, 비평가들의 경향 기억나죠? 그렇죠? 1번과 5번 앞부분 얘기는 똑같은데 전치사 딱 한 가지 붙여가지고 형용사 한 가지 딱 붙여가지고 바뀌었던 거야. refined라는 말 딱 붙여가지고. 내가 지난주 토요일날 32번을 갖다가 풀 때 뭐라고 말씀을 갖다가 드렸냐? 2번과 4번 앞에 부는 다 똑같은 얘기고 다 똑같은 얘기인데 딱 한 가지 다른 게 누구라 그랬어? For Australians. 무슨 말인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도 6월, 9월 수능 같은 사람이 내거든요. 출제를 갖다가. 그래서 수능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완전히 다 똑같은 얘기인데
한 가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살짝만 바꿔가지고 문제를 낸다고. 알겠지, 그치? 그래서 4번에다가는 어디다 현가펜을 쳐야 돼? 오브 오스트레일리아나 현가펜 쳐놓고 뭐라고 필기를 갖다 해두시냐면 여러분들은 아까 전에 그 문제 몇 번이었어? 23번을 참고해라 라고 적어. 9월 모평에 23번을 참고하세요 이렇게 적어놔. 그리고 복습할 때 두 문제를 반드시 대비하면서 보셔야 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에서 같은 경우는 리액션 판단한다는 얘기니까 얘도 뭐였어요? 뚱딴지 같은 소리였던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과 4번을 구분했어야 되는데 4번 문제 오늘, 즉 9월 모평을 보고 난 오늘 내가 추가드리는 건 뭐다? 23번과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렇죠? 그거를 말씀드리고 밑에 거 33번 보십니다. 자, 얘도 똑같이 6월 모평이었는데 올해 마찬가지로 40%대였죠. 그렇죠? 얘는 더 극명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집중해.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 1번에다가는 당연히 어디 현가펜 치겠어요? 인디비주얼 캐릭터지. 현가펜 치. 1번 때려 죽여도 뭐야? 개인적이야. 옆에다가 개인적 적으시고. 자,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자,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잘 봐봐. 2번 읽어볼게요. 잘 봐봐. The two cast adopt on the identity of a criminal. 아, 너무 강조를 많이 했다. Identity of a criminal. 첫 번째 질문. 2번에서 크리미널을 크리미널라고 인식하면 너는 바보다. 이거는 범죄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왜? 1번 보기에서 개인적인 얘기를 갖다가 했으니까 2번 보기에 나오는 한 명의 범죄자를 뭐라고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명의 범죄자 김영철 씨가 되는 게 아니라 실명 거론했다. 한 명의 범죄자 누가 되는 게 아니라 이 A 크리미널은 뭐다? 개인이 돼야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A 크리미널에다가 현가펜 쳐놓고 개인이라고 적어놓고. 근데 그 개인의 뭐 한대요? 의심을 한대요. 의심을. 그 개인의 정체성을 갖다가 의심한대요.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랑 올해 9월에 나왔던 문제랑 정체성 개인에 대한 얘기. 그래서 2번은 개인의 정체성을 의심한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사회적인 얘기겠죠. 2번 옆에다가 사회적 적으시고. 잘 봐봐. 충분히 어렵지 않아. 3번 보세요. 3번 보세요. 사회적 의식의 복잡한 구조를 무시해라가 아니라 강조하래. 3번은 무슨 얘기겠어요? 사회적이죠. 됐어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구체적으로 구분해라. 뭐랑 뭐를 영웅과 그 다음에 개인을 뭐란 거야? 범죄와 영웅을 갖다가 구분하세요. 이건 약간 뚱딴지 같은 소리죠. 개인과 사회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5번을 갖다가 보니까 느낄 수 있었어야 돼. 뭡니까 이거? 이거 구조 기억나죠? Develop A into B 보였어야 돼, 그치? Develop A into B 하면 발달시키다가 아니라 뭔 뜻이라 그랬어? 바꾸다라는 뜻이었어, 알겠지, 그치? A를 B로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잘 봐. 한 개인의 내면을, 한 영웅의 내면을 뭐로 바꾼다? 집단적 지식으로 바꾼다. 5번은 뭔 얘기야? 사회적 얘기. 자, 똑같은 질문이야. 똑같이 잘 봐. 2번에서 A 크리미널은 크리미널이 아니라 그랬지, 그치? A 크리미널은 개인이라고 인식해야 돼. 5번에서 A 히어로는 히어로가 아닌 거야. 알겠지, 그치? A 히어로는 뭐다? 개인인 거야. 이거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쵸? 그래서 5번도 사회적인 얘기였어. 이거 정답 몇 번이었어요? 1번이었어. 이해됐죠, 그쵸? 요거 보기 5개, 올해 6월입니다. 자,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가지고 다 넘겨보세요. 자, 얘 9월 문제인데 이제 바로 느낄 수가 있어야 돼. 대번에 느껴야 돼. 잘 봐. 보기 5개 딱 보세요. 딱 보는 순간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야? Individual 1-1A Community 그대로 들어오죠. 이거 올해 9월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옛날 거 풀고 있는 게 아니야. 올해 얘기야. 그럼 바로 현가펜 쳐. 1번에 Individual, 2번에 1, 3번에 1, 4번에 Community, 5번에 Community. 그럼 얘는 너무 쉽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무조건 일단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집단이냐 개인이냐 이것만 따져야 돼요. 그거를 따지고 난 다음에 스텝 3로 넘어가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거 올해 문제입니다. 요번 주 수요일 날 푸셨던. 자, 그러면 빈칸을 갖다가 한번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빈칸 문장. 자, 빈칸 문장을 갖다가 보니까 빈칸 문장이 조금 길어. 그렇지? 자, 근데 3줄 정도 되는데 읽어보시고 한 가지만 해.
개인인지 사회인지 그것만 구분해. 1 있죠, 그렇죠? 구조 분석 첫 번째 거 읽어보시면 돼. 읽어보세요. 시작. 자, 내가 왜 아까 전에 범죄자랑 영웅을 강조했는지 느끼셔야 돼요. 제발 느껴야 됩니다. 자, 나를 잠깐 보시고 요 문제가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 뒷부분은 다음 주에 내가 설명을 드리죠. 조금 더 복잡한 얘기가 많아서. 자, 요 문제를 갖다가 풀기 바로 직전에 내가 6월달 모의평가의 두 문제를 갖다가 강조하면서 지금 목청 높여서 뭐라고 내가 강조를 드렸냐. 앞에 33번을 갖다가 한번 보세요. 33번. 나는 충분히 강조를 드렸는데 혹시 필기에 강조가 안 돼 있으면 지금 강조를 하세요. 몇 번? 2번과 5번에 A 크리미널과 A 히어로라는 게 뭐다? 개인을 의미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해. 알겠지? 그치? 이 얘기는 영웅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는 범죄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를 9월 모평에다가 적용시키면 이 얘기는 음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느껴야 돼요. 음식은 맛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음식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글은 바로 6월 달에 풀었던 빈칸 초록 문제 40%대 나왔던 문제가 범죄자랑 영웅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올해 나와 있는 9월 달에 이 문제를 갖다 빈칸을 읽어서 요리법에 대한 얘기인가? 아침에 카레 먹었는데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이 글도 마찬가지로 딱 뭐를 갖다가 느낄 수가 있어야 돼. 보기 5개를 보고 개인들 사회구나. 누가 결정합니까? 그거를 보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보기가 객관식이기 때문에 보기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요. 답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빈칸 문장을 갖다가 여러 가지 정보가 다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보였어야 돼. 보세요. 내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첫 줄에 연밀한 연관성. 뭐랑 뭐 사이에? 음식과 국가, 민족 정체성. 우리 아까 전에 빈칸 초록 문제 올해 9월 달에 요 문제 바로 전에 있던 9월 달의 문제 뭐였습니까? 개인적 정체성 정답이었어. 그렇죠? 내가 딴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올해 9월입니다. 바로 전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돼. 하나도 놓치면 안 돼. 그러면 바로 다음에 33번에서 무슨 얘기를 갖다 하는 거냐면 개인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음식은 뭐랑 연관돼 있다라는 겁니까? 집단적 정체성이랑 연관이 돼 있다라고 써준 거 아니에요. 지금. 그와 같은 사실이 뭐를 갖다가 의미하겠어요? 당연히 똑같은 걸 의미하겠죠. 뭐를 똑같은 걸 의미하겠습니까? 음식은 집단이랑 연관돼 있다는 얘기를 하겠죠. 인디케이트 뒤에도. 그래 정답편 밑줄을 갖다가 쳐놓으십니다. Keen connection between food and the national or ethnic identification. 정답편. 이게 주어예요. 그러면은 문제 1 밑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갖다 해보십니다. 뭐라고 필기를 갖다 하시냐면은 주어를 여러 가지를 갖다가 써줬는데 이 주어를 갖다가 한마디로 요약을 갖다가 해보세요라고 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지. 음식이라는 건 있잖아. 음식이라는 거는 있잖아. 뭐랑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집단 정체성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야라는 게 지금 주어의 얘기야. 그러면 이 글에서 영웅과 범죄자에 해당되는 게 누구겠습니까? 음식인 거예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음식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 글에서 중요한 건 뭐야? 집단 정체성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 주어가 뭐 한대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 보여준대요. 뭐를? 대절을.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주어가 집단 정체성과 음식이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주어가 보여주는 내용은 빨간색이어야 되겠습니까? 주황색이어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주황색이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that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를 갖다가 보세요. 뭐를 갖다가 보여주냐? 사실을 갖다가 보여준대요. 어떤 놈의 사실인데 동격이죠. 놓치면 안 돼. Quizzing and table narrative 밑줄. 자, 잘 봐. 놓치지 말고 잘 쫓아와야 돼. 벌써 놓쳤어. 테이블 뭐 하는 거야? Quizzing and table narrative 밑줄. 9월 모평이야. 고3인데 지금 졸고 앉아 있어. 그러면은 질문 딱 한 가지야. 요 지금 밑줄 친 거랑 아까 전에 주어에서 같은 말을 갖다가 쓰세요. 누구겠어? 푸드야. 동의되시죠? 그렇죠? 푸드입니다. 푸드. 적으세요. 푸드. 그러면 똑같이 푸드가 뭐와 연관돼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집단 전체성과. 그거를 생각했어야 돼. 뭐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까? 뒤에 occupy significant place.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정체성인데 어떤 놈의 정체성이에요? 공동체의 기반을 만들어내는데. 즉 음식과 뭐랑 연관되어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밑줄 치세요. Grounds of a community. 밑줄.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집단 정체성이 되겠죠. 이까지는 놀라울 게 없는 겁니다. 왜? 잘 봐봐. 요거 잠깐 칠판 보세요. 자, 그거 필기하신 다음에 칠판 봐. 요 구조도 이해하셔야 돼. 요 구조. 즉 indicate라는 말을 갖다가 써줌으로써 요 주어와 that 뒤에 얘기는 어때야 되는 거야?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음식에 대한 얘기랑 똑같이 뭐라고 쓴 거야? 공동체, 집단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야. 이거는 놀라울 게 없어. 실제로 안 읽었어도 되는 부분이죠. 같은 얘기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인디케이트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콤마를 갖다가 쓴 다음에 새로운 얘기 한 가지가 더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뒤에 쓰고 있는 거냐? 보세요. 콤마 뒤에 뭐라고 쓰고 있어? and, 그 다음에 뒤에 봐. and thus 현관펜 세모. and thus 현관펜 세모. 자, 마지막이야. 딱 1분 남았어. 내가 읽어볼 테니까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 요렇다. 그러므로 요렇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그러므로가 뭐냐? 먹고 또 먹고 뭐 하는 거야? 먹고 요리하고 그리고 얘기하는 거. 근데 뭐를 갖다가 먹고 뭐를 갖다가 요리하고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한 명의 요리법에 대해서. 뭐를 느끼셔야 되는 거겠습니까? 퀴즈를 중요한 게 아니다. 카레를 어떻게 만들 거냐 아무도 관심 없어요. 요리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야. 이거는 지금 이 지금 싸그리다는 뭐라고 딱 요약이 되는 거야? 원이 제일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한 명의 요리법. 그래서 빈칸, 즉 and thus를 갖다가 쓴 요 뒷부분의 얘기는 뭐를 갖다가 묻고 있는 겁니까? 개인, 즉 once quizz이라고 써줬으나 퀴즈네란 말은 전혀 쓸데가 없는 얘기고 실제로 중요한 얘기는 뭐다? 요 and thus 뒷부분은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개인 정체성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개인 정체성이 뭐에 필수적입니까? 이게 지금 질문이에요. 다시 잘 봐봐. 방금 요 문제를 갖다가 풀기 직전에 6월 모의평가의 히어로랑 그 다음에 크리미널을 갖다가 통해서 내가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9월 모평 같은 출제자가 또다시 문제를 갖다가 냈는데 히어로랑 크리미널을 그냥 음식과 퀴즈으로 바꾼 것 뿐인 거예요. 그거를 느껴야 돼요. 수요일 날 푸셨을 때. 그래서 빈칸을 갖다가 쓴 다음에 바로 다음 문장을 받다 보니까 in other words야. 빈칸 바로 다음 문장. 현관펜 주세요. in other words. 여러분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보세요. 한 공동체의 정체성은 달려있다. 그 공동체가 구성원을 얼마나 잘 가꾸는데. 질문해볼까요? 지금 읽었던 요 문장에서 집단에 해당되는 거 누굽니까?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A, 커뮤니티야. 밑줄 치시고 집단 적으세요. 두 번째 거 질문해 볼까요? 개인에 해당되는 거 있었습니까? 있었단 얘기죠. 그 집단의 구성원이 바로 뭐가 되겠어? 개인인 거예요.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집단은 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까? 집단의 좌지우지는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집단의 운명은 누구에 달려있다라는 겁니까? 그 집단의 구성원 개인에 달려있대요. 빈칸 문장 볼까요? 빈칸 뭐라고 써놨습니까? 도대체 개인의 정체성은 뭐의 핵심적인 역할을 갖다가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집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응?
그래서 일단 누구를 갖다가 지워버려야 돼? 1, 2, 3번 지워버리고 4, 5번 남았지. 그치? 그러면 이제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자, 뭡니까? 4, 5번의 차이점 찾아보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게 스텝 3겠죠. 근데 눈에 띄는 딱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5번 뭐라고 써놨어? 도미넌스 한대요. 이거 뭐였어요? 도미넌스는 지배한다 그랬죠. 지금 요 짧은 문장 두 문장을 갖다가 읽었을 때 집단의 개인을 지배한다는 얘기였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좀 더 그대로 4번 고르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자, 이 9월 모의평가 해설을 갖다가 준비하면서 오늘 내가 요 수업 준비하는 데는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3시간, 그러니까 절반까지밖에 내가 준비를 안 했는데 곧까지가 3시간 정도 걸렸는데 요 3시간을 갖다가 준비하면서 내가 여러분한테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연속성이에요. 기출문제는 그냥 한 번 풀었다라 그래가지고 풀었다라는 수준으로 놔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수님이 출제를 갖다가 하시는 거예요. 6구 낸 사람이 수능을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60일 정도 시간 동안 딱 2개만 하세요. 첫째, 단어 꾸준히 외우고 해석 열심히 하시고, 해석도 딴 거 하지 마세요. 기출문제 있는 거 해석하세요. 그리고 둘째, 풀었던 문제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라? 3, 6, 9 수능. 3월달 시간 없다라고 한다면 6, 9 수능. 3개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돼. 알겠죠? 그렇죠? 다른 문제 절대로 풀지 마세요. 지금은 양질의 문제를 갖다가 풀어서 인식을 바꿔야 돼. 문제가 이런 식으로 연속되게 나오는 거구나를 느껴야 돼. 알겠지? 그치? 절대로 딴 문제 풀지 마. 변형 문제만 이상한 거 풀 것도 없어요. 알겠지? 그치? 풀지 마시고 EBS도 보지 마세요. 이제는. 이미 이제 볼 필요도 없어요. 3, 6, 9, 3월도 빼버리고 6월, 9월 수능 3개를 갖다가 보고 또 봐라. 알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다음 주에 마무리 해드리죠.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수고하셨어요.